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택시 한 대가 발견됩니다. 운전석에는 42세 택시기사 A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직전 누군가 택시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건 발생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현장 인근을 서성이던 15세 소년 최군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최군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곧바로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2001년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됩니다. 그는 결국 청춘의 10년을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에서 채취된 지문은 최군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 역시 최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제각각이었고 체격과 인상차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의문을 무시한 채 자백에 의존했습니다. 2003년 경찰은 또 다른 남성 김씨를 진범으로 지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간은 흘러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박준영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재심 청구를 준비합니다.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방송 이후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2016년 광주고법에서 재심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의 문제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법원은 최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김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8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합니다. 재심 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 한 명은 극심한 부담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 수사 책임자들 대부분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의 대표적인 오심 사건으로 남았습니다.